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사고 당시의 배경과 또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던 누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또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는 정당했나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국민의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윤석열 나쁜 놈, 인성금 요 사단장 나쁜 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제2의 세월호 사건처럼 변질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정치가 가입하고, 또 언론이 선동하고, 또 이렇게 뭐 국민들의 이 선동에 넘어가서 그냥 본질은 벗어나서 완전 주객에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최상병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왜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었는지 그 가정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그저 여러분들의 관심은 요 최상병 그 병사를 죽게 만든 요 임성근 사단장 요 나쁜 놈, 또 요 수사를 막은 윤석열 나쁜 놈. 여러분들은 오직 그 요기에 관심이 있을 테니 말이죠. 자, 사고의 핵심은 해병대 장병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닐까요? 정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병대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했다. 요거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극단적인 뭔가 좀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해병대 사단장이 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해도 사단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현장 지휘관에게 1차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어도 현장 지휘관이 안전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거나 그러면은 지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바로 지휘관이라는 것은 그런 판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 군대에서 최하급 지휘관은 중대장, 또 그 위는 대대장, 뭐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이렇게 올라가죠.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사고 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육군 54단과 해병대 1사단 7포병여단이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됩니다. 해병대는 육군 54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 통제 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해병대는 이제 육군 54단의 지휘를 받는 것이죠. 왜냐? 육군 54단 사단장이 계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상병에 속한 부대는 7월 17일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인 7월 19일 최상병은 6인 1조로 수색에 참여를 합니다. 수색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최상병을 포함해 3명이 물에 휩쓸립니다. 또 장병 2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서다 같이 사고를 당합니다. 처음에 휩쓸린 3명 중에서 2명은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고요. 그 뒤에 휩쓸린 2명은 그 간부들이 구조를 합니다. 근데 최상병은 요 급류에 떠내려가다 안타깝게 이렇게 변을 당하고 말았죠. 자, 이것이 바로 최상병 사건의 그 가정입니다. 사고 원인입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누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언론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최상병은 6인 1조로 수색 작업했고 그 6명 중에 초급 간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급 간부요. 그러면은 뭐 저도 뭐 군 생활을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군 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누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는 요 초급 간부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요 초급 간부한테 뭐 그 소위나 중위이겠죠. 요 소대장급 간부한테
너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뭐 중대장 지시 받았어 이렇게 작업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중대장한테 얘기해서 또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 그럼 대대장이 나올 거고요. 또 대대장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그 수중수색을 지시한 그 지휘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두고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뭐 언론에서 지금 이 사건을 갖고 이렇게 막 들쑤시고 있는 것이죠. 자, 사고 전날에 요 간부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 대대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휘관이죠. 현장 지휘관들이 이제 속해 있는 대화방인데 여기 보면 포 11 대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하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되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지시했을까요? 아마 이 상황을 보면은 요 해병대 사단장이 지시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 11, 포 11 대대장이고,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전에. 7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자, 해병대는 7여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부대 중에서 계급의 제일 높은 지휘관이 바로 이 7여단장이죠. 7여단장도 도로 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이게 필요하면 수변 정찰을 실시해라. 뭐 수변이라는 것은 물가, 물 주변을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봐라,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수색은 오후 4시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 지휘관들은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병대 사단장은 이제 7여단장한테 이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야, 7여단장 오늘 작업 그 수색 결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7여단장은 아마 요 수색 작업에 대해 포병 7여단장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이제 어떤 보고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뻔한 거죠. 7여단장은 예 사단장님 저희가 수색을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단장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홍수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깊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 위주로 수색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실종이 됐는데 그 실종이 되면은 뭐 어디 뭐 도로 위에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물에 떠널려 가가지고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찾지 못한 것이죠. 자, 실제로 이제 요 예천군에서 그 발표한 집중호우 2023년이죠. 이때 보면은 총 17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명. 그러면 최소한 17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서 휩쓸렸다는 것이죠. 왜냐? 구조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막 마을 주민들이 떠내려가고 실종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해병대가 아무도 뭐 성과가 없이 작업이 끝났다. 그러니 조금 빡이 돌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니 이제 또 그 오후에 그 포 11 대대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사단장님이 오전 8시에 현장에서 작전을 지도할 예정이다.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석껏 탐색할 거. 그러니까 뭐 사단장 입장에서는 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내가 가서 현장 지도할 테니까 병사들 뭐 바둑판식으로 그러니까 뭐 오와이어를 맞춰서 무릎 아래까지 물 들어오는 데까지는 무릎 아래까지는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한번 잘 찾아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이게 핵심인데 핵심 이거는 진짜 별표 치고 뭐 대식골이 뭐 이렇게 땡땡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대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여단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황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 허리 아래까지. 분명히 사단장은 자 아까 보십시오. 사단장은 무릎 아래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릎 아래인데 이게 갑자기 허리 아래로 바뀐 겁니다. 허리 아래. 자 다음 자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최상병에 속한 포 7대대장은 중대장들한테 이렇게 정신교육을 합니다. 자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서 수색하되 깊은 쪽은 간부들이 서라. 그리고 병사들은 좀 안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물이 좀 얕은 곳에서 수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사단장은 무릎 아래까지 그 지시하러, 그러니까 수색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은 무릎 아래. 근데 왜 이렇게 왜 허리 아래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제 사단장이 직접 온다고 하니까 뭔가 사단장한테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대대장이 아마 연대장한테 건의해가지고 여단장이죠. 여단장님 이거 사단장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이거 뭐 무릎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수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단장은 뭐 자기가 뭐 정확하게 뭐 말은 못하고 그냥 그거는 뭐 대대장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장은 여단장한테 지시를 받았다. 여단장으로부터 이렇게 승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뭐 추측하는 겁니다. 뭐 간부들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대장이 여단장한테 건의하고, 여단장입니다. 이거 오타났네요. 여단장은 이제 얼버무리고, 또 대대장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아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는가? 분명한 것은 해병대 사단장은 무릎 아래까지 입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상병이 사고로 당하고 나서 이제 그 7여단장이 이제 발언한 것을 보면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하 높이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물가, 그러니까 뭐 땅에 있는 곳, 가까운 곳에서 뭐 물이 들어가는데 장하 높이까지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 뭐 사단장 지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포 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라 지시를 받았다. 자, 이렇게 둘이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 나온 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해병대 사단장이 지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고 싶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쳤던 것이고. 자,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언론 기사를 보면은 해병대가 뭐 무리한 수색을 했다. 그러면서 뭐 구명조끼도 없이 인간띠를 잃어서 수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구명조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그 실종자를 수색한다라는 보고를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 지휘관들은 그냥 그 호우 피해를 입었으니까 뭐 마을도 물에 휩쓸렸을 테고 그거 뭐 복구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런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삽이라든가 장화, 뭐 단가, 뭐 군에서 뭐 작업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챙겨서 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종자 수색은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고 실시한 것이죠. 자, 언론이 뭐 이런 것도 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까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죠. 이렇게 막 기사를 쓴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MBC 뉴스를 보면은 또 대대장 톡방에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간부 대화방이죠.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단장과 여단장이 지시하고 승인했다. 뭐 제목이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요 제목만 딱 보고 뭐 기사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거 보면은 사단장이 지시했네. 이 여단장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론의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는 것이죠. 대대장 톡방에 딱 내용을 봤으면은 사단장은 그러니까 무릎 아래까지만 들어가서 수색해라. 분명히 그렇게 지시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분지를 바꿔서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이렇게 말장난해서 마녀 사냥하는 것,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론들이 이제 이 해병대 사단장을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씁니다. 언론 보도를 막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단장 강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복장 통일 철저, 또 언론분이 스카프 착용하고 쪼개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그리고 희죽거리거나 웃는 모습은 지양할 것.
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단장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해병대 뭐 복장이라든가 뭐 해병대가 잘 보이게끔 뭐 그런 것만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 최상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사히 대민 지원을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현장에서 해병대 병사가 웃으면서 동료와 대화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면 언론사는 뭐라고 기사 썼을까요? 뻔하죠. 수해 피해 입은 주민 앞에서 한박 웃음 지은 해병대. 그럼 해병대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욕먹는 거고. 또 만약에 해병대 병사가 날이 덥다고 겉옷을 벗은 그 장면이 카메라에 노출되었다면 그러면 뻔하죠. 해병대 복장 제각각, 군 기강 무너져. 분명히 우리나라 기사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만약에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그러면 언론 기사는 이렇게 나오겠죠. 해병대 뭐 했냐? 마을 주민의 신고로 실종자 하천에서 발견. 땡땡. 뭐 우리나라 언론들 뻔한 것이죠. 그러면 사단장 입장에서는 복장 통일 철저히 해라. 그리고 함부로 웃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해라. 그거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언론들은 사단장이 뭐 병사들 안전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깊은 물속은 들어가지 마라. 해병대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병사들 안전에 관심이 없었네요? 아니죠. 최소한 그 사단장은 안전을 생각해서 깊은 물속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그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의해서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작전과 안전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작전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그 현장 지휘관이 사실 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최고입니다. 그 지휘권은 막강한 거예요. 그냥 병사들한테 이렇게 가라 하면 가는 거, 병사들은 가야 되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휘관들이 막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단장님 오신다는데 좀 멋있게 잘 보일까? 그럼 병사도 안전에 신경 안 쓰고 그 직속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너무 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해병대는 이렇게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상륙 훈련이 뭐 잡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15일 날 이렇게 훈련이 잡혀 있는데 근데 당일에 태풍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 안전을 위해서 훈련 안 할 겁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시에 태풍 불면 전쟁 안 하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시에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작전 계획에 짜여져 있으면은 어떠한 위험도 극복하고 그 뚫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군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고 발생할 위험성은 큽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은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전과 작전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진짜 해병대 그 지휘관이 야, 태풍 분다고 전쟁 안 해? 전투 안 해? 그래도 우린 훈련해야지. 이렇게 해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훈련하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하나라도 발생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완전히 두들기 맞는 거죠. 그러면 지휘관 등이 줄줄이 뭐가지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전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그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하려고 해도
안전 때문에. 뭐 안전사고 발생하면 자기 군복 벗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고. 그게 무서우면은 군대는 완전 당나라 군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최상병 사건을 보면서 요거는 진짜 안타까운 사고다.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그것으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하다가 또 하필이면 요 집안이 안 무너졌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병사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죠? 사단장 나쁜 놈, 사단장 X새끼, 윤석열, 마찬가지로 이 나쁜 놈, 지금 그러고만 있죠. 그러면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요 자료는 2023년 7월 28일,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장의 사고 처리 관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7월 19일, 요 보고서는 7월 28일 날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열흘 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작성한 거죠. 요 보고서로 요약을 해보면은 제대별 지휘관들의 작전 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했다. 또 사단장의 지적사항 등으로 그러니까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술을 지시하게 되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뭐 사단장이 야, 니네 해병대가 직종자 구출해야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나서니까 그 밑에 있는 여단장이라든가 대대장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낀 것도 아마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핵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술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 허리 아래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해라. 이거 지시한 건 누굽니까? 사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서 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말썽이 생긴 것이죠. 자, 근데 우선 그 전에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군인 사망 사건, 또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군사경찰, 그러니까 옛날에는 헌병이라고 불렀죠. 군사경찰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할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군인 사망 사고니까 바로 경찰에 이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박정훈 수사단장은 90여 명을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간부 포함해서 병사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진술을 받고, 또 수사 기록을 980여 쪽을 작성하고, 또 8월 2일 날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제 요 논란이 있는데, 분명히 요 상위법은 지체 없이 민간에 넘기라 명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 하위법인 국방부 훈련에는 군인 내부 절차를 거친 뒤 민간 경찰에 넘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법안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 논란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사단장을 포함해서 피혐의자로 적시하고 지명란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사실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냥 사실관계만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만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그 초동조사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이첩했으면 사실 이것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피혐의자로 적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자기가 제명까지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보고를 받으니까 격려를 했죠.
지금까 요즘 또 언론에서는 뭐 대통령이 격려를 했네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격려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국구통수권자가 수사단장이 그 직권남용 뭐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좀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대통령의 이유 있는 분노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또 이렇게 돌았었죠. 박정호 수사단장 뜻대로 이렇게 지휘관들을 막 처벌하면은 어떠한 지휘관도 사고 책임에서 못 벗어난다. 그럼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군대는 당나라 군대로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건에 의해서 또 해병대 간에 또 이렇게 갈등이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분열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해병대 예비역들도 특검해라,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죠. 여기는 저기 누구야? 이준석 대표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수사단장의 직권남용 뭐 요거는 법적인 용어니까 뭐 제가 뭐 건너뛰고 좀 오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요 해병대 예비역 분들도 요 핵심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태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수사단장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를 한번 또 봐야겠죠. 작년 7월 8일 날 이제 한 1년 전이 작년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8월 2일 날 경찰한테 이첩이 돼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요거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딱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또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 다만 6명은 송치 의견했다. 근데 이 6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대로 경찰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 지휘관들한테 지휘 책임이 있다라고 경찰 수사 결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박정우 수사단장은 왜 사단장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했느냐? 굉장히 그거는 잘못한 것이죠. 오버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또 여러분들도 이건 아셔야 되는데 사실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초동 수사, 그냥 기초 조사만 딱 하고 경찰에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죠. 수사권이 없는데. 그는 언론의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격려했어? 그 수사를 왜 합했네? 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병대 수사단에게는 수사권이 없어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았다. 아니면 경찰 수사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 지금 다 이렇게 장난치고 마녀 사냥하고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어찌되었든 요 최수근 상병 요 사건이 이제 현재 이제 특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요 특검이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아마 노릴 것이다. 이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범죄자로. 그래야지 사단장을 보호한 윤석열 요 프레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특검의 반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는데요. 사실 경찰의 수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그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절차가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이제 요 특검이 정치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법리로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달라. 정말 이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요 최승호 상병 요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사단장은 사단장이 좀 오버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사단장도 뭐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제 1차 책임은 없습니다. 또 사단장한테 물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수중수색, 그러니까 사단장은 무릎 아래까지만 들어가서 수색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 현장 지휘관들에 의해서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현장 지휘관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찰 수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아마 사단장하고 이 윤석열을 엮어서 요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또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또 이상하게 수사하고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사단장하고 윤석열을 엮어서 아마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